세상 모든 얘기는 남의 얘기입니다. 관심을 끄고 살면 아무 상관없는 얘기.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내 얘기입니다. 듣고 나면 교양이 되고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얘기. 본격 탈모 방송.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입니다. 본격 탈모 방송.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입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현재 제너럴 픽처스 대표로 계신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소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입니다. 그리고 나레이션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시옷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옷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사이를 잇고 싶은 사이시옷, 시옷입니다. 한글 자음 하나 갖다 놓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편한 닉은 처음 봤습니다. 편하고 쉽게 가고 싶네요. 좋아요. 왜 탈모 방송이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탈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는 메갈리아를 본따서 데갈리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메갈리아가 디자인이 월계관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한국 남자가 사이즈가 작다는 뜻으로 애게하는 손동작 있잖아요. 그거를 빛나는 대머리 머리로 바꾸고 페이스북에서 데갈리아 다 모여라. 머리숱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당신도 데갈리아입니다.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럼 뭐 뻔하죠. 탈모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걱정하고 탈모 탈출 응원해주고 이런 거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소연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려고 본격 탈모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탈모로? 탈모로 화합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민두노총 소속이고요. 대표님께서는 수북청년단 대표로 아까부터 바라보면서 위화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거 민두노총과 수북청년이 잘 안 듣던 단어인데 이거 그쪽 세계에서만 어떤 쓰는 단어인 거예요? 아니면 그 홍 작가님이 만드신 말이에요? 이쪽 세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보니까 수북청년단 대표 정도 하셔도 될 정도로 머리가 너무 많아서 많으시다 못해서 묻고 계시죠. 예, 많으시다 못해서 묻고 계세요. 많습니다. 주체를 못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약을 해보겠습니다. 진보라는 거는 결국 공감이잖아요. 예. 그렇죠. 전통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역지사지. 예,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탈모인의 고통을 이해하면 교양 있는 진보적 시민이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비탈모인이라고 해야 되죠? 정치적 올바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그냥 정상인 내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이라고 하면 그렇죠. 비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탈모인, 비탈모인. 예. 수북인, 풍성인. 비탈모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얘기가 평생 관심도 없고 네. 그 논외의 얘기거든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자면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냐. 안물안굼의 세계잖아요, 이게. 안물안굼의 비탈모인에게는. 아니 근데 비탈모인들도 탈모인의 세계에 관심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놀릴 때. 이게 남초 사이트나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탈모 가지고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저렇게 재밌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재밌죠. 재밌죠. 예. 남 놀리는 건 다 재밌어요. 꼬투리만 그럴 잡을 수 겁니다. 있으면. 저도 만약에 머리가 풍성했으면 저도 낄낄대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제 누구보다 성격상. 빠르게. 근데 하필이면 제가 머리가 빠져가지고 이런 거예요. 영화나 만화에 악역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대머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느끼한 정치인들, 항상 기업가들한테 돈 받고 이런 너구리들 탈모로 그려지고. 그리고 정말 안 된 거는 중년 남자들이 외모가 추해지면 젊거나 어린 여자분들이 그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혐오의 감정을 표출하거든요. 더러운 대머리 냄새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 사람은 어린 어리가 없을 여자분들뿐 뿐인데. 아니라 젊은 남자분들도 상사인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표출할 때 그러니까 나는 대중문화에 악감정이 있어요. 가가멜. 왜? 가가멜 대머리예요? 가가멜이 대머리예요. 탈모라고 봐야죠. 가가멜은 가가멜은- 진행형 탈모라고 봐야 되나? 가가멜 대머리였나? 소갈머리가 없죠. 소갈머리가 이 없어요. 뒤쪽에? 예. 나 왜 몰랐지? 소갈머리구나. 진행형 탈모가 아니라. 소갈머리가 없죠. 네. 음. 액션 영화의 악당들. 부패한 정치인들. 근데 스머프들은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그 구분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사람이 아니니까. 털이 없는 동물이 아닐까요? 스머프는 원래? 사람이 아니니까 해서 또 느껴지는 어떤 어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신체에 안 좋은 특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인격의 결함이 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남자가 여성의 뚱뚱함이나 얼굴이 예쁘지 않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놀리면 당연히 당장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쵸.
근데 대머리인 남자가 강자거나 가해자가 아니고 단지 머리가 없을 뿐인데 탈모는 랜덤이라고. 근데 뭐야, 탈모인의 입장에서는 편한 먹잇감이야?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 궁금한 게 대중문화에서 강자의 입장이나 더러운 자, 권력자의 입장을 묘사할 때 그 대머리가 된 그 기원이 뭐예요? 모르죠. 그런 서구에선 대머리가 많아서 그런가? 그냥 중년 남성을 상징하는 그런 건가요? 저는 중년 남성의 어떤 상징인 것 같아요. 보통 뭐 게르만족들 보면 추장이 돼서 물러나기 전까지 보통 중년 남자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족장의 역할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테스토스테론도 많고 동양인보다 머리도 많이 벗겨질 거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강자의 이미지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률상으로 더 대머리가 되기 쉬운 나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어쨌든 대머리가 사악한 강자로 많이 나오는데 현실의 대머리는 부와 권력도 없는데 머리도 없는 게 현실의 대머리란 말이죠. 아, 잠깐만. 나 이거 웃어도 되는 거야? 네, 말리진 않겠습니다. 안 웃으면 좋지만 아니, 이게 웃음이 나는데, 예. 우리가 이거 정의해줘야 돼요. 웃음이 나는데, 이게 웃어도 되는 것인가? 우리 사실 이거 한번 파고 들어봐야 되잖아요. 웃으세요. 아,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웃긴데. 그러니까 이 웃김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우리 왜 서구 형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 잘생겼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주입받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대머리가 웃기다라는 것도 원래 인간의 코어에 있는 건지 희극이나 이런 데서 문화적으로 주입이 된 문화적으로 건지. 이렇게 주입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조선 사람들은 상투를 틀었잖아요. 그리고 건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탈모 자체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헤어스타일이고 또 북방 유목민들은 변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머리가 자유롭게 노출된 모든 동서고금을 통튼 시대를 봤을 때 대머리를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인 것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대머리는 유럽 1세기에 백인들이 많은데 편견은 동북아 삼국이 제일 높다고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동양인의 얼굴과 대머리의 조합이 특히 안 좋은 것도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도의 차이라고 봐요. 옛날에 서구인들도 싫어하긴 싫어했어요. 특히 이제 자기가 대머리가 되는 걸 굉장히 공포스러워했어요. 히포크라테스 같은 서양 의학의 아버지죠. 대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약을 다 먹었어요. 낙타똥 아, 그런 걸 진짜 먹는다고요? 예, 먹고 바르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히포크라테스는 진짜 오래된 건데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됐던 치료제 혹은 뭐 어쨌든 간에 뭐든 솔루션이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효과가 있는 거는 한 가지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본인이 탈모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대머리가 되지 않는 법을 정의를 했죠. 청소년기 때 거세를 하면 된다. 아, 그러면은 내시들은 대머리가 없는 건가요? 없죠. 정말 공평하네요. 아, 이게 뭐가 공평해? 아니, 이게 뭐가 공평해? 뭐가 공평해? 주고받음이 공평하네요. 아니, 이게 뭐가, 이 공평이라는 거는 자기 외부에 무언가 나를 이게 내가 둘 중에 하나,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이런 문제는 이게 공평이 아니잖아요. 거세보단 대머리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무언가를 내주고 얻는 것이 있다라는 점에서 공평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게 무게를 생각해 보면 거세와 대머리는 좀 존재론적으로 이건 솔직히 교환 불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이 정도는 내가 예를 들어 팔 하나 내가 내주고 대머리 안 되겠다. 아, 팔은 너무 심해요. 아, 그래요? 저는 손가락 2개 정도 가능합니다. 손가락 2개. 그다음에 키 한 8cm 작아지는 거? 여기서 8cm라는 건 몇 cm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8cm 작아지면 저는 175가 되죠. 하나만 한 수를 하고 계시네요. 이건 대머리 얘기하면서 키 작은 사람 얘기를 또 이렇게 첫 방부터 안티 가나요? 키 작고 대머리이신 분들을 키 작고 대머리 바로 단박에 이렇게 그냥 방송을 끄게 만드는. 아니요, 우리 다 똑같이 고통받는 동지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머리는 보통 남자가 대머리가 되기 때문에 놀리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뚱뚱한 여성에게 있는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 외모 스트레스 있을 거 아닙니까? 탈모인들이 훨씬 심하죠. 왜냐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뚱뚱한 거는 안 먹고 운동하면 빠지는 거잖아요. 탈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치료제가 안 나왔어요. 치료제가 있는데 100%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탈모인들은 알고 있어요. 빠질 머리는 빠진다. 그러면 그건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치료제인데 불완전한 치료제죠.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제가 천천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매 같은 거는 관리하면 누구나 어느 선까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탈모는 천형이다. 그래서 탈모인은 제3의 젠더가 아닌가. 저의 근데 난 좀 이 비약을 얘기도- 한 생각입니다. 이 얘기도 솔직히 좀 그런 게 몸매도 관리에도 천형이 있어요. 그럼요. 그지 않나요? 그죠? 타고난 체형이나 네. 타고난 골격이 있잖아요. 아시면서 그래서. 왜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음. 살은 찌우고 빠질 수 있잖아요. 살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머리는 다이어트만 돼요. 증량이 안 된다고.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제3의 젠더다. 저의 주장입니다. 일단 제3의 젠더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뭔가 이 소외된다? 혹은 뭐 어떤 숨겨져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소외돼 있고요. 숨겨져 있지는 않죠. 누가 대머리가 지나가면 아 대머리다라고 하잖아요. 왜 제3의 젠더냐면 대머리를 놀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알아줘봐야 머리가 자라는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탈모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그 저 같은 사람이 비탈모인에게는 뭐가 득이 되나요? 치료제 이름 이런 거 관심 없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뭐 교양이라며 뭐 남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줘야죠. 탈모 이코르 시사라는 게 아전인수 맞거든요. 아전인수를 해도 물만 차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아, 뭐 이렇게 탈모인이나 다모인이나 어느 논이든 상관없이 물을 대겠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신가요? 다모인 좋다. 표현. 다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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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도 차차 얘기하겠지만 다모인도 힘든 거 많아요. 다모인이 힘든 게 많다고요? 힘든 거 많아요. 다모인이 힘든 게 많군요. 다모인 많습니다. 어째서? 다모인 왜 힘든 게 많냐면 머리가 진짜 많은 사람들 중에 약간 상당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머리가 좀 숱이 헐빈하신 분들이 제일 부러워한다고는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왜 부러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제가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두꺼워요. 그리고 머리가 두껍군요. 예, 그리고 머리가 새까매요. 그 저기 미용실에 가면 염색을 할 때 그 컬러 차트를 보여줬는데 제가 제일 왜 약으로 내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면 허옇게 되는데 그렇죠. 그냥 탈색이 잘 안 살짝 되는. 그냥 노랗게 된다 뭐 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염색도 잘 안 되고 근데 이게 뭐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튼튼하시네요. 건물주가 난 돈이 귀찮아. 이런 거랑 아니 비슷한 그게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너무 많은데 약간 반곱슬이 되면은 흔히 속된 말로 바람이 들어간다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뜨죠. 어떻게 떠요. 그럼 뭐가 되냐면 성장기 때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이 대갈장군처럼 그게 얼마나 좋은 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막상 데이트를 하거나 누구를 뭐 만나러 갈 때 엄청 신경 쓴다니까. 왜냐면 머리만 보인다니까 저 멀리서.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찾기는 쉽겠네요. 찾기 쉽습니다. 저기 아침에 세팅을 좀 해요. 어떻게 이제 드라이로 하고 막 누르고 해가지고 눌러서 또 어떤 요즘 스타일로만 한다. 나는 이제 아침에 내 얼굴은 아침에만 생각하잖아요. 돌아올 때 보면 난 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라는 느낌으로 사자머리가 돼요. 사자머리가 돼가지고 그렇다니까요. 여기서 제 귀에 들어오는 대목은 머리를 누른다. 저는 머리를 부풀리기 위해서 시간을 거울에서 들이고 외출을 하는데 머리숱이 많아도 불편하다는 불편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머리를 길러서 묶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괴로운 게 이 머리가 꼬일 때가 있어요. 빗으로 이렇게. 맞아요. 그걸 이렇게 끊을 때. 근데 요즘은 그게 왠지 그 가르마 근처에는 머리가 좀 이렇게 약간 얇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길어서 엉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텔레비전을 이런 말 해도 되나?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걸 이렇게 살살 만지면서 풀고 있으면 쾌감이 있어요. 엉킨 머리카락을 엉킨 푸는 머리카락. 그 쾌감이 있죠. 그 약간 돼지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그 털이 이렇게 탁. 제가 남자분과 이런 대화를 나눌 줄 몰랐네요. 네, 저도 그러니까 요걸 남자랑 얘기하기는 어려워. 이걸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잘 없어서. 그럼요. 제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불편함인데 그만하시죠. 네, 정말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얘기하자면 건물주도 힘들다. 건물주는 힘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건물주도 살기 힘들다. 건물 관리가 힘드셔서 네, 건물 관리가 힘들다. 나라님도 힘들다. 월세는 언제 따박따박 주나. 제가 이래서 탈모를 제3의 젠더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다름이 아니라.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젠더란 말이 좋긴 한 게 왜냐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남자가 아무리 해봤자 여자를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대머리. 근데 맞아. 이 얘기 해야 돼. 이 대머리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 용어가? 쓰세요. 이게 왜냐하면 멸칭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냥 공식적인 아까 그냥 그런 벌드 헤드라고 그러나요? 그거 이게 이렇게 볼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멸칭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머리라는 말을 안 쓰려면 다른 말을 만들어 써야 되잖아요. 그게 장애인과 장애우 뭐 이건 뭐가 달라?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저기 뭐야 그것조차도 홍 작가님이 아직 머리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빈모입니다. 그냥 저기 진짜로 벗겨지신 분들이 듣기에는 왜냐면 이게 좀 머리가 없으시다 탈모인이다 혹은 이제 진행이다 뭔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대머리가 멸칭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머리, 약 대머리라고 하면 뭔가 그걸 너무 콕 집는 얘기 같아서. 그렇다고 민머리라고 하기에는 좀 민두. 민두라고 의지의 하기에는 문제가 네. 좀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머리 자체를 언급을 안 하시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네.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걸로. 그 우리는- 시선도 따로. 아니 근데 우리는 어쨌든 다른 분들이 들으시니까 우리끼리 쓸 때 예. 대머리라고 해야 되는가? 저 예를 들어 옛날에 방송에 그 어디 방송이지? 왕자의 게임 얘기할 때 그 주인공 있잖아요. 예. 그분을 소인? 음. 그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 키 작으신 왕자의 게임의 실질적 왕자의 게임이 아니라 반지의 제왕이요? 왕자의 왕자의 게임이죠. 게임. 왕자의 왕자의 게임의 게임. 실질적 주인공 그 네. 라니스터 집에 그 키 아. 작으신 분, 소인증에 걸리신 분. 예. 네. 근데 이제 이분을 우리도 모르게 저도 그러니까 그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모르게 난쟁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는데 예. 제가 알기로 난쟁이가 멸칭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외소증 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외소증, 부르죠. 소인증 뭐 이렇게 소인증. 불러야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게 마치 우리가 그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난쟁이란 말을 쓴 것처럼 의도는 아닌데 이 대머리가 그런 용어가 되느냐. 우리 이걸 이제 용어 정의부터 잘 돼야 된다니까. 근데 아까 그 사례랑 비교를 하시면 소인증 같은 경우에는 분류된 질병이잖아요. 병이잖아요. 근데 대머리는 병이 아니잖아요. 병 아니에요? 병이 아니죠. 병이 아니라 증상이죠.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아닌데 증상이에요. 하나의 현상이죠. 몸의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일단 대머리라고 불러도 되는 예, 거. 예, 일단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대머리가 아니고 탈모인이기 때문에 대머리의 호칭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머리가 그렇게 들으시는 분은 그렇게 들을 것 같아. 정작. 그러니까 그냥 머리숱이 좀 없다, 머리가 벗겨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 서술을 좀 해주면 차라리 난데.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콕 그래서 찍어서 딱그 어떤 단어로 지칭을 한다는 것이 사막화가 완료되신 분? 그냥 머리가 벗겨지신 분. 예, 그렇게 하죠. 그냥 그 정도가 모두에게 이로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머리숱이 많아도 불편하다는 얘기가 자꾸 귓가에 맴도네. 불편합니다. 이게 예, 근데 저도 그만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통계를 저 찾아봤는데 왜냐면 머리가 길면 머리 빠진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요. 짧을 때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머리가 길어 보니까 매일 머리를 감게 되다 보면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머리는 다 어디서 오는 건지. 깜짝깜짝 놀라요. 네, 머리는 그대로인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왜 아직도 이만큼입니까? 그런 생각. 예. 근데 이게 통계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하면 또 그만큼 낮고. 지금 홍대선 작가님 자꾸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고 계셔서 아니, 배부른 고민을 그렇게 참. 네. 저한테 좀 나눠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이게 제 생각엔 1세기에 성공한 백인 그렇죠. 남성 비대머리 남성이고 백인 헤테로 남성들이 하는 이런 소리를 우리 보고 할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이렇게 다 그냥 흰 피부에 키 크고 코 오똑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교회에 집 하나 물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네, 저는 이게 집으로 따지면 반지하 정도? 아직 노숙은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지금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반지하 월수치 정도. 적으신 분들은 지금 노숙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 뭐.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건물주가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난 이 이게, 얘기를 하는 이게 더 거예요. 웃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아예 저쪽 바깥 세계 사람이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외국인이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 방금 그렇게 얘기했죠. 비슷한 입장이면서 그래도 난 다르다. 나는 옥탑방인데 그 사람들은 풍천 노숙을 하고 있다. 제가 솔직히 이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보다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마음에 안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난 아직 이게 저렇지 나쁘다고. 않아. 안에서 이런- 공격하는 이런 제 마음속에 비겁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탈모인들한테 있을 거야.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군인 척하고 맞아요. 시온이와 저랑은 그러니까 비탈모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으니 나이브할지언정 이런 어떤 차이에 이런 신뢰는 대해서 저희가 저지르진 않죠. 신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더 나쁜 더 나빠. 당신들도 탈모가 되면 비겁해질 거야. 자기가 탈모라고 이렇게 막그 방패를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위아래로 다 이렇게 다. 계급을 나눠. 그러니까요.
이 노숙인 주제에 뭐 이러면서 계급을 감히 옥탑방에 대들어 뭐 이러면서 계급을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피라미드 위다. 난 아직 괜찮아. 계급을요 생각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체화됐다는 얘기시구나. 이미 몸으로 체화가 돼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된다는 게 사람이 결핍이 생기면 비겁해져요. 이해할 줄 알아야지 건물주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구나. 건물주가 되고 건물 포기할 수 있어요? 건물 이 건물 뭐 괜찮습니다. 한층 정도는 포기할 수 한층 있죠. 정도 뭐 이렇게 머리를 솎아내서. 거의 뭐 저기 뭐 바벨탑 수준이라 그렇죠. 뭐 몇 개 그냥 하느님의 불벼락으로 몇 층이 날아가도 저희가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첫 회 방송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정도는 네. 봐주시죠. 근데 보통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가 궁금해 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너무나 딱 보이는 외모니까. 그죠? 이게 외모니까. 이게 일단 어쨌든 우리 이것도 얘기해. 외모 문제죠. 그렇죠. 외모 문제죠, 사실. 네. 이 스트레스의 본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직 나만은 있는데 빠지고 있는데 포기하면 편할 것 같은데 포기할 수 없는 그러나 결국 좌절이 기다리고 있는 그게 스트레스 본질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늦출 수 있나.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세련된 코트를 입고 남자가 예쁜 구두를 신고 댄디한 모습이 돼가지고 데이트에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시커먼 세탁소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어요. 제 MI입니다. 27년대였죠. 이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깰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뭔가 옳지 않은데 웃기네. 깰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 30년 된 소형차에서 내리는데 어릴 때 그게 소형차라는 것도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관리를 안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본네트가 다 녹슬어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대충 교체를 한 거야. 그래서 한쪽 문이 예를 들면 노란색이에요. 그 문만 이런 차에서 내리면서 제 MI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외모 문제다 보니까 비유도 다 옳지 않은 얘기밖에 나올 수 없어. 아까 그 개그부터 뭐 시작해서 맞장구를 칠 수가 없네요, 이거. 맞장구 칠 수가 이게 맞장구를 쳤다가 왜냐면 이게 다 옳지 않은 이게 외모 문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희 한 명만 묶고 가죠, 네, 그냥. 머리가 훤한 남자가 있어요. 머리가 훤한 남자가 정말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멋진 구두를 신고 오늘 정말 매너 있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한 5분 먼저 나가서 뒷짐을 지고 여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성이 그 남자를 딱 봤을 때 키는 어느 정도고 눈매는 어떻고 오늘 옷을 되게 잘 입고 왔네. 구두 색깔이랑 셔츠 색깔이랑 굉장히 매치가 되네. 이런 생각 안 해요. 대머리네. 이 끝입니다. 아니 끝이잖아. 솔직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청년 그 자전거 뭐야? 그 자전거 생각만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거죠. 그것도 옳지 않은 비유인데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차에서 내려도 벤틀리 운전석에서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뭐가 끝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나는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차를 탈모인자 훔쳤구나. 생각이. 네. 차를 어디서 훔쳤구나. 저걸 지금 세차를 하다가 너무 타보고 싶어서 한번 옳지 않은 몰고 표현, 나왔구나.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옳지 않은 표현인데 머리가 빠지고 있는 남자들은 내가 아무리 몸매, 패션, 관리를 해봐야 모든 것은 머리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남자들이 여성은 잘 모르겠고 일반 남자들이 옷과 패션과 소품에 쓰는 돈과 시간을 다 머리에 써요. 그럼 잠깐만. 이거 여기 시호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여성이 보기에 네. 진짜 대머리 예를 들어 네. 그 저기 김광규 씨 같은 네네. 극복이 돼요? 이 남자 그래도 참 좋은 남자다. 네, 사랑으로 해야죠. 아니 사랑하기 전에. 사랑이죠. 마음의 자세. 예, 그러니까 사랑하고 나면 내가 모르는 극복할 수 남자랑 있는데 언젠가 대머리를 만날 수 있는데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와. 그러면 저 정도는 아직 괜찮은 거죠? 답변은 이거를 묘사를 해드려야 돼요. 이게 아직 머리가 있어요. 네, 머리가 있는데 벗겨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래서 지금 옥탑방 운운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벗겨진다라고 하는 그 탈모 본인 두 아직 가지가 지정에 있습니다. 살고 예. 있다. 탈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갈머리가 비는 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가 후퇴하기 시작하는 진행형이 있어요. 저는 진행형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원형이에요. 그 홍대선 작가님은 좀 여성형 탈모가 아니신가. 여성이 보통 남자들이 M자형이라고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는 탈모, 그러니까 싹 빠지는 거죠. 이마 쪽 위쪽부터. 근데 여성형 같은 경우에는 빈모형이거든요. 듬성듬성해지는. 네, 전체적으로 제가 있는데, 듬성듬성하죠. 그래요. 예, 보통 그래. 여자들은 왜 완전 대머리가 잘 없잖아요. 듬성듬성한 그런 걸 여성 탈모라고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맞아요. 네네. 이런 말 해도 되나? 홍 작가님과 비슷한. 지금 제가 몰랐는데 홍 작가님 키가 커가지고 네네, 위에서 그렇죠. 바라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큰 메리트죠, 본인에게. 네, 앉아서 보니까 이거 어디서 봤지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여성형 탈모가 그래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어머님께서도 그런 고통을. 홍 작가님이 여성형 탈모 쪽이라 아직 이게 완전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거든요.
비어 있어서 그렇지. 근데 홍 작가님 자, 그러니까 긴데 홍 저의 작가님 매력에 정도인데 손상을 끼치나요? 매력이 처음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치면. 그걸 어떻게 있다고 치나요? 아, 있다고 좀 쳐주면 안 돼요? 남자들이 거울 보면 다 항상 자기는 매력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어쩔 큰 수 문제예요, 없습니다. 아주. 내 뒤통수가 잘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홍 작가님도 거울을 보실 때 얼굴을 이렇게 보지 굳이 고개를 막 숙여서 머리를 보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 머리를 볼 그래서 수가 지금 있어요. 이렇게 본인의 매력을 과신하시는 게 아니, 아닌가요?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천장이 보이나요? 천장 거울이 있어요. 천장 거울이 있고 가혹하네요. 거울이 또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서 거울이 거울을 반사하면서 서라운드로 내 네. 머리를 봐야 하는. 그러니까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한 30분 동안 머리를 화장실 거울에서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좌절하죠. 그러니까 가장 안 보이는 머리, 가장 두피를 가리는 머리란 건 사실은 옆머리와 뒷머리를 끌어온 머리예요. 이게 지금 홍 작가님이 본인은 그 탈모인에서 아직 계급이 높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유형이거든요. 왜요? 이게 M자형 탈모로 쭉 이렇게 없으면은 이식 수술이 더 가능해요. 용이해요. 아예 없으니까 그쪽에 이식을 해서 심을 수 있는데 홍 작가님은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빈틈을 찾아서 이식을 하기가 쉽진 않단 말이죠. 모내기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식을 하면 예. 그 이식할 그 털들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뒷머리에서. 뒷머리에서. 아 자기 머리에서? 네. 그럼 뒤가 비잖아요. 뒤가 뻥 뚫릴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모내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판을 떼가지고 그 모판째 씹는 거예요. 네. 그 뒷모판을 어때요? 해서 윗모판을 그럼 뒤는 씹는 어떻게 거죠. 해요? 뒤는 꼬매죠. 뒤를 꼬맨다고요? 예. 이렇게 위가 나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좀 가려지잖아요. 뒤쪽은. 아, 그렇게 뒤는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모판이 떨어지면 그 빨간 속살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말하자면 가죽이 벗겨지는 거니까 그 부분을 보통 꼬맨다고 하더라고요. 꼬매면 이제 한동안은 고개를 숙인다거나 옆으로 고개를 크게 돌린다거나 이게 땡겨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점차 나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 이거 웃긴 것 같아. 말하면 안 되지. 즐겁게 얘기를 하죠. 네. 아, 그러게 왜 이렇게 자꾸 다운되지? 아니 근데 이게 나는 그게 저니까 농협 같은 데서 무슨 씨를 이렇게 배포하는 것처럼 배포하듯이. 그런 팜이 있고 그래서 그 병원에다 얘기만 하면 그 머리카락을 받아서 심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 머리카락을 뒷머리를 그렇죠. 앞머리로 올린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머리 숫자가 결국 원래 없는 건데 아, 위에 있고 뒤에 있고가 큰 차이가 있는 큰 거죠. 차이가 있죠. 그래요? 예. 외모에서 인상에서 거울을 볼 때 아까도 말했듯이 뒤를 이렇게 보다는 앞을 먼저 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꼬맨 건 어쨌든 어떻게 뭐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건가요? 근데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식하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작년 일했던 회사의 사장님이 이식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식하고 나서 사장님 며칠을 출근을 못 하셨어요. 본인 한 이틀 쉬고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온 얼굴까지 붓기가 내려와서 거의 눈을 못 뜰 지경이라 한 3일인가 5일 정도를 쉬고 이제 출근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거의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뵌지 좀 되긴 했는데 근데 떠올려 보면은 뒤쪽이 뭔가 위화감이 느껴진다거나 이상했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다 몹시 젊어지셨습니다. 비싸죠. 비싸고요. 그럼 모판째 떼서 요즘은 심는 굉장히 그런 생착률이 방법이 좋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벼이삭을 하나하나 뽑아서 하나하나 심는 요새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하나. 예. 저는 후자 방법으로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그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노가다. 그렇죠. 아 기계가 있어요. 아 기계가. 예, 예, 예. 그 기계로 하지. 그러니까 이제 모낭이라 그러죠. 그 모근이 담겨 있는 주머니. 머리카락의 모낭째 뿌리가 이렇게 뺀 거. 모낭째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왜 국도변에 가다 보면 나무 뿌리째 그 뿌리를 이렇게 그 노끈으로 감아가지고 그 식모할 때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모낭째 뽑아가지고 원래 있던 죽은 모낭을 파내고 그 걔를 자리에 심어주는. 넣는 거죠. 근데 그 파내는 것도 어떤 물리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물리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물리적인 거죠. 아 그래요? 그 예. 작은 구멍에 있는 걸 하나하나. 예, 예, 예. 하나하나. 파내서 하나하나 예. 다 하고 다시. 떼내고 네. 다시 그러면 그 자리에 심는 넣고. 것도 그냥 맨살에 뭐 하는 게 그 구멍에다 찾아서 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생착률이란 게 있어서 얼만큼이 심은 애들 중에 살아남느냐. 모낭을 찾아서 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은. 그냥 일단 이제 헤어라인을 정해서 심고 이렇게 쭉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모발 이식 수술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또 거기까지 또 생각. 그러니까 그거는 또 생각. 본인과 관련이 없으니까. 자기랑 관련이 없으면은 진짜 앞에 뭐 교양과 뭐 제3의 젠더 얘기해놓고 일도 정작- 신경을 쓰지 않는. 정말 힘든 사람 당장 그렇죠. 철거당해서 쫓겨날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 건물주가 관심을 가져줘야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옥탑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불우이웃 돕기를 해. 옛날에 건물주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친구잖아. 네 친구 왜 내가 신경 써? 제 말이요. 아우 재수없어. 아니 왜냐면 나는 홍 작가가 탈모 얘기를 한다길래 그 탈모에 관해서 시술부터 해서 다 알 줄 알았거든요.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는 것만 아는 거네. 네. 일단은 본인 관심을 해결하기도 급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이해가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할 말이 없네. 내가 이식 수술을 내가 똑바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할 말이 없네 진짜. 이게 사실은 원래 이제 대부분의 남성이 머리숱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더 굉장히 좀 이슈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더 관심 있는 쪽이 아닐까 오늘 생각하거든요. 들어서라도 확실한 치료법이 있다면 일단 요거는 그렇죠. 좀 뭔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하겠지만 네. 그 수술은 비추입니다. 차차 앞으로 그 수술은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기회 있을 때 다음에 다툴 때 예, 얘기하는 자세히. 걸로요. 그거는 왜냐하면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저는 생착률이 되게 높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생착률이 문제가 아니라 간단히 말하자면 그게 이제 살아남는다 쳐요. 근데 거기는 원래 머리가 벗겨지고 빠지고 있는데 심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벗겨진다 이 얘기신가? 나중에 그것만 빼고 벗겨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심은 데만 예, 빼고 네, 벗겨진다? 내가 심어서 살아남은 애들 있죠. 네. 걔네 빼고 벗겨진다고요. 그래서 걔네를 많이 심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생각했던 어디 팜에서 어디 마트에서 네네. 사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머리인데 내 걸로 하다 보니까. 내 거를 앞에 그러니까 뒤에 걸 끌어당겨 쓰는데 어차피 그럼- 이 밭은 빠지는 밭이라 그렇다 이 얘기신가요? 왜 아니, 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아니. 반발에 스타일 보면 뒤로 당기다는 스타일이 있고 앞에 당기다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뒷당기가 앞당기 결국 그렇게 될 거니까 돈만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3자예요. 그래서 이 3자가 점점 후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3자가 있었던 곳에 머리를 심어서 3자를 전진시킨다 이거예요. 3자를 전진시킨다고 해서 원래 후퇴하고 있던 머리가 멈추진 않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는 다 계속 죽고 뒤로 앞에 가요. 그러니까 갈매기가 하나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갈매기가. 덩그러니. 그러면은 그 갈매기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매기를 갈매기로 메꿔서 다시 3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뒷머리를 예를 들어서 또 뽑아서 또 한다 이거예요. 소갈머리 없던 머리를 결국 그냥 주변 머리 없는 머리로 그렇죠. 만들어진다. 이 얘기시죠? 아니 그러면 변발이 된다 나중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추천하죠. 근데 앞당기가 이게 지금 그 말씀이셨구나. 그 변발은 보통 그쵸. 깎아서 뒤쪽 뒤로, 뒤통수 네네. 쪽에 그 머리를 남겨서 이렇게 했던- 뱅기로 만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 머리가 앞당기가 된다. 앞당기가 된다. 그쵸? 이 정수리 분의 그 옛날 누구야 고르바초프 점 있는 위치쯤에 네, 그러니까 소갈머리 없던 것이 주변 머리 없는 것이 된다. 이런 것만 상상하지. 저는 원래 3자가 혹은 M자가 전 여기 썼거든요. 여기에 네네. 심어주세요라고 환자들이 얘기를 하면 의사분들이 이런답니다. 거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수리 근처까지 가서 여기가 당신의 새로운 이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게 내 얼굴 라인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나름대로 충분히 후퇴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후퇴할지 안 후퇴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더 후퇴하면 변발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 저 궁금한 거 또 있어요. 그 보통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 완전 대머리가 아니라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고 옆머리는 살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람이 처음 나는 머리래요. 어디가? 옆머리랑 뒷머리가. 옆머리가 뒷머리. 예, 예. 특히 옆머리? 이게 사람이 아기 때 처음 나는 머리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테스토스테론? 그 호르몬의 영향을 덜 덜 받는 받는데요. 거. 그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외모 문제인데 예. 우리 사실 외모 갖고 사람 놀리면 안 되잖아요. 많이들 놀리죠. 근데. 많이들 놀리죠. 네. 그런데 당장 개그 프로그램만 봐도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규범적으로는 외모에 대해서 놀리거나 외모를 갖고 뭔가 하는 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모르겠어요. 딴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안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외모로 줄 세우고 사실 그게 되게 강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도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런 문화가 원래 외국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 고소당할걸요. 예, 심지어 불법이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돼서 개그 소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놀려도 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아예 그냥 대놓고 대머리 가발 쓰고 막 웃기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게 더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느낀 건데 궁금하지 않았던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더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더 예뻐라 이런 것처럼 예. 어떻게든 취직하고 싶으면 더 예쁘고 성형수술하고 살 빼라 하는 것처럼 대머리도 마찬가지로 그럼 누가 대머리 하래? 그럼 가발을 쓰든 뭘 쓰든 나와라.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없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서열화되고 경쟁화돼서, 뭐라고 줄 세워진다는 거 있죠. 누구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예쁜 거 좋아하고 잘생긴 거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순위가 매겨지고 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탈락되는 공포가 탈모인 사람들한테 있죠. 특히 20대인 친구들. 10대 후반에서 20대인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공포는 뭐 어마어마하죠. 생각도 못할 나이에. 그 줄 세우기 경쟁에서 정말 그거는 낭떠러지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 사회생활 할 때도 불리하고요. 그냥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연애 시장에서도 여자들한테 선택되기도 힘들고 불리하죠. 그런 공포를 갖고서 하는 거죠. 저도 물어봤는데 상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는 여성에게 극복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왜 그러냐면은 그 외모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 그 외모에 뭔가 이미지가 자꾸 씌워지잖아요. 그게 사실 문제잖아요. 단지 예를 들어 우리가 연예인만큼 잘생기지 않아도 그러저러하게 연애하고 그냥 그러저러하게 산다라고 친다면 나름의 어떤 합리성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못생기고 잘생기더라도 이게 어떤 이미지를 거기다 씌워버리면 예를 들어 뭐 들창코는 뭐 했다 뭐 성격이 안 좋다든가 뭐 그런 성격이나 뭐 그런 얘기. 근데 제가 대머리 다큐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들에게 대머리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가발을 썼을 때와 그냥 그분의 원래 대머리 모습을 보여줬는데 같은 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대머리가 일단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싫다. 그리고 그 싫다라는 걸 묘사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뭐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러면 그만인데 이 결혼 대상이 아니고 결혼 대상이 아닌 이유 중에 그 큰 게 뭔가 경제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발을 쓰시고 계실 때는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대기업에 다닐 것 같다. 저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머리를 벗고 있더니 이 사람은 왠지 옥탑방에 살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옥탑방에 살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저보고 옥탑방이라고 네, 경제적으로 궁핍할 것 같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더 이미지가 씌워지는 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예술인을 어떻게 보는지가 또 드러나는 게 옥탑방에 살 것 같고 경제적으로 궁핍할 것 같다. 근데 이런 사람들 주로 어떤 직장이 없는 어떤 백수 옥탑방에서 기타 칠 것 같은. 기타 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술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또 여기서 같이 딸려 나오는 파생되는 감정이 뭐냐면 예술하는 애들 뭔가 섬세하니까 까칠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옥탑방에 사는데 예술인가 할 것 같고 성격은 까칠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형편도 어렵고 그거말로 염력 주제.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그냥 가발 하나 쓰고 안 쓰고로 머리카락이 비난한 것뿐인데 형편도 비난한 것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게 외모지상주의가 심각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 모르겠어요. 전 우리나라만 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저혈함 이게 경제 및 성격까지 다 달려 나와요. 그냥 저 사람이 뭐 이렇게 그냥 내 타입이 아니다 하면 그만이네. 내 타입이 아니다. 나 안 만날래. 이래도 풀 패키지로 함께. 예를 들어서 나는 대머리가 싫어요까지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취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싫으면 그만이지. 무슨 옥탑방에 살아야 되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싫은데 이게 외모로 누군가를 싫어한다라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싫은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싫은 이유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웃긴 게 이 방금 말했던 얘기도 말에서는 사실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들인 건 맞잖아요. 누구를 돈이 있고 그렇죠? 없고라든가 뭐 어떤 이미지를 씌우면 안 되는데 요걸 보면서 재밌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머리라서 싫다고 하는 건 안 되지만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돈이 없고 예술을 해서 성격이 까칠하고 이런 거는 비난하고 뭐 그런 건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싫어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도 딱히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어떤 요소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 씌워버리면 변명이 돼버리는 거야. 단지 그냥 내 타입이 아닌 건데 여기 결국 취향 문제를 스펙 분석으로 취한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어쨌든 요거는 말해도 변명으로 충분히 용인되어질 범주의 것 중에서 가장 네거티브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여기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올바르지 않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죄책감을 덜 느낄까
자기가 죄책감을 덜 느끼는 방식으로 핑계를 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핑계를 대는 방식이 굉장히 물질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물질적이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큐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저라면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요건 자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를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핑계를 대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머리가 싫어요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류의 사실 옳지 않은 얘기를 갖다 대는 거란 말이죠. 그것조차 옳지 않은 걸 계속해서 찾아서 얘기를 하는. 근데 그게 사실 이게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는 이미 그게 합리화가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느꼈다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얘기까지 문제인데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그대로 말해도 된다라고 느낀 것. 그게 정말 좀 위화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이래서 탈모가 인문학적이다. 지금 그렇잖아. 지금 저희가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셈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죠. 저는 아전인수를 해야 되잖아, 자꾸. 저희 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자꾸 물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세요. 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남자와 헤어졌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왜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 자꾸 머리가 빠져라는 경우에서는 야 그게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남자 생계가 좀 곤란해라든가 아직 뭐 이렇게 딱 직업이 없어 이거면 너무나도 명확한 이유가 남들이 다 이해해준 이유가 될 거 아니에요. 예술에서 성격이 까칠해. 그렇죠. 뭐 말을 해도 안 받고 지 인생이 살아 이러면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걸 하나만 극대화시키면 역시 반증이 가능한 게 GD가 네. G드래곤이요? GD가 예. GD가 지금의 GD 그 상태인데 네네. 다 말씀하신 다 성격 까칠하고 옥탑방도 살고. 옥탑방도 살아. 아니지 돈은 다 있고 지금의 그대로 GD인데 지금 GD에서 대머리이고 성격이 까칠해. GD는 대머리여도 잘생겼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누가 원빈 그거를 탈모겔에 올라온 사진을 맞아요. 김강규 검색해서 씨랑 봤는데 이렇게 저도 그 합성한 사진 거. 보고 이 원빈도 충격받았습니다. 답이 없더라고. 이게 뭐 그 잘생겼다고 생각한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원빈을 이게 얼굴을 완전히 그대로 두고 원래 있던 사진에서 머리도 두고 그러니까 진행형 탈모로만 네, 만들었는데 맞아요. 소갈머리가 없는 머리로 만들어놨죠. 네, 그 원빈도 음, 탈모에 졌다고 그걸 보고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전 다진 것 같지는 않던데 그래도. 아 그래요? 네. 보고 이게 너무 아니 판정 패든 KO 패든 졌잖아요. 네, 지긴 졌어요. 맞아. 네, 맞습니다. 근데 봤어. 15라운드까지 버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졌어. 이게 탈모인들의 비애인데 원빈만큼 미모도 없는데 뭐도 없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빈도 이러는데 그 원빈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좌절한 게 그 지점이죠. 원빈도 이럴진데. 그러니까 네. 좌절했죠. 그걸 보고 참 그 재밌어하는 남초 사이트들의 비탈모인들 말이야. 사람들이 너무했어 정말. 제가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트는 다 진보 커뮤니티거든요.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아니 진보 커뮤니티 어디요? 저 이제 엠팍도 눈팅하고. 엠팍이 이런 말 하면 대표 저희 첫방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너무해. 정말 2억 받기 대머리 되기 이런 거 vs 놀이나 하고 말이야.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팔 손가락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등가가 가능한가? 저는 손가락 2개요. 손가락 2개. 손가락도 어느 손가락이냐가 참 차이가 맞아요. 크거든요.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엄지는 좀 굉장히 엄지손가락은 뭐 손가락 2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엄지 하나가 없는 것은. 그런. 오른손 엄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모든 일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는 그거 생각했어요. 새끼 손가락이랑 약지 세트. 그러니까 우리 그 내부자들이 이병헌으로 한 팔. 그거 대 거기 그 대신에 진짜 감독님이 노린 거야. 그거 이병헌이 손 잘리고 나서 그 폐인된 이후에 이병헌이 장발이잖아요. 네네. 노린 거야. 노렸어. 장발이야. 받았다니까. 머리는 있다. 머리는 있다. 하나 잃고 머리를 얻었어. 사실 어때요? 저는 괜찮네요. 영화 보면서 괜찮나요? 그러지 않아도 저는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거래. 오케이. 어. 그 정도면 동의하시나요? 이병헌의 외모. 거기 딱 그 정도. 팔 하나 외모까지. 없는데 거기 그 영화의 이병헌의 외모에 이병헌의 그 머리 길이. 그러니까 제 외모에 장발이 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병헌의 외모라면 그 보너스라면 고민해보실 이병헌이 홍 만한가요? 작가님보다 많이 작아요. 키어. 그럼요. 그것도 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번도 작아본 적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아마 그것도 또 생소하신 거 아닌가요? 키가 있구나. 그럼 내가 탈모인을 생각하는 거랑 비슷할걸요? 키 작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제가요? 그럼요. 에이. 왜냐면 진짜 관심 없다니까. 그 해당 사항이 아니면 초반에 얘기하신 진짜 안물안공이죠,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거.
그러거나 말거나. 아까 초반에도 건방지게 8cm 정도, 8cm 빼면 175 그러니까 이런 얘기니까 8cm 편 175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막말이죠. 저는 산수를 한 거예요. 어디서 막말질이야? 그러니까 7이 빠지면 사람이 할 소리가 있고 못 할 소리가 있어요. 수학적 진리예요. 1 더하기 1은 2인 거랑 똑같은 어려워서 거고. 벤틀리 하나. 저는 사- 숫자를 샀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숫자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그 간단한 빼기 계산을 한 거에 불과하고요. 아, 이병헌, 와, 이거 고민되네요. 그 내부자. 거긴데 이병헌의 사회적 지위도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네. 거기에 이병헌 아니, 뭐 이병헌 되죠, 뭐. 예, 뭐. 이 외모지상주의자. 결국 옷가방에 그러게요. 살고 팔 하나 없어도 이병헌의 얼굴 그리면 진보는 역지사지라더니 역지사지 그냥 외모면 장땡. 외모 강화 방송. 본격 외모 강화 방송 아날람입니다. 이거 또와 다르게 가는데. 아니 왜냐면 너무 그런 게 계량을 확실히 해보면 확실히 사람의 그 마음에 그렇죠. 허술함이 드러나는 예, 예. 게 아니 진짜 그 정도인 거예요? 거기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이병헌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오른손이에요. 네. 아니, 근데 뭐가 있냐면, 이병헌이 인맥 같은 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연기된 비참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CCTV에 찍히고 감시당하는 모습은 완전히 실패한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데, 사실상 그 암흑 세계에서는 아직 인정을 받고 있고 떠받들어 주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돈과 권력을 아직 갖고 있잖아요. 다 잃은 척하는 거지. 그거를 좀 고려를 했죠. 만약에 정말 보여지는 그대로 권력자들한테 감시당하면서 보여지는 그대로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면 당연히 싫죠. 게다가 머리하고 수트 입고 나왔더니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난 그 맨 처음 장면이잖아요. 그 네네. 인터뷰하는 네네네. 장면이 깨끗하게 나오고 자기 손만 딱 보여주는 네네. 거. 그래서 그 생각 잠깐 저도 속아 넘어갔거든요. 이게 왜 8이라도 잘생긴 사람은 멋있구나. 이병헌이 워낙 매력적인 배우잖아요. 남자가 봐도 매력적이죠. 되게 멋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삼천포로 네, 빠지고 아유. 있습니다. 네, 삼천포로 다시. 빠졌습니다. 어쨌든 딜하는 걸로 한 팔 하나 정도쯤은 아, 팔이 아니라 손목부터 가만히 있어봐. 팔 하나 정말 정도는 미치겠다. 뭐.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그 톱질하시는 그분이 되게 정확하신 분인 거야. 이 정도면 재서 이 정도면 이 됐다, 이 공평하다, 딜 된다. 머리 길러라. 앞으로. 머리카락이 잘릴 뻔했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원래 우리가 놓쳤던 그 편집된 대사가 그거였다고. 너 머리 다 뽑힐래. 팔 하나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병헌이 너무 무섭게 팔을 선택한 거죠. 그런 거였군요. 아예 건물주가 정말 진짜. 그래서 그 머리를 자연스럽게 기르는 거지. 안 그러면 기를 이유가 없다니까. 그만하죠. 예, 일단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 이거 얘기해야 돼. 이거 그 탈모의 과학적인 얘기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줘요. 우리 이거밖에 몰라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렇죠. 네네. 그 머리가 빠진다. 그러기 때문에 머리 빠진 사람은 정력이 세다. 뭐 뭐 그런 이런 얘기가 속설? 있죠. 네. 이런 거밖에 몰라요. 이건 과학도 머리- 아니고 뭐도 아니고. 빠진 사람은 정력이 세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그냥 랜덤이고, 근데 그 얘기가 왜냐하면 성기능이 좀 없거나 정력이 없거나 혹은 남근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이런 남자들이 옛날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선 대머리가 없죠. 전혀 없나요? 전혀 진짜요? 없어요. 전혀 진짜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인데 진짜? 생물학적으로 그러게요? 남성인데 남성의 기능을 못해요. 그 남성의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 양이 적어서, 혹은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혹은 어느 시점에 혹은 사춘기 때 남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 남성의 기능을 못하죠. 뭐 남근이 작다거나 혹은 성욕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대머리가 없으니까 정말 뭐 머리를 다쳐서 없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자연적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그러게요, 저도- 아니 굳이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몇 명? 왜소하고 작고 슬프고 그리고 눈물 방송인가요? 그리고 대머리까지 된 예, 그 너무 슬픈데 너무 슬픈데 뭐 전혀 없진 않겠죠. 근데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대머리가 없는데 없다고 친다면은 그럼 대머리 중에서는 성적인 기능이 없는 확률이 적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속설이 그렇기 난다는 때문에 건가요? 이런 속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음. 대머리라고 해서 정력이 좋은 건 아닌데 연관성은 없지만 정말 거시적으로 보면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 기대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왜냐하면 아까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얘기했잖아요. 네. 히포크라테스 얘기. 대머리를 고자가 치료하는 방법은 청소년기 때 거세를 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 얘기 이거 좀 설명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게
이게 제가 좀 전에 했던 이병헌의 팔목이야 머리야 요거랑 또 네네. 비슷한 등가의 문제라서. 아, 그렇죠. 그죠. 근데 고자가 되는 것과. 이 등가는 굉장히 남성의 어떤 코어의 문제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정확하게 한 줄 요약, 두 줄 요약이구나. 대머리라고 해서 정력이 많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대머리는 정력이 상식 이하로 낮을 가능성 역시 적다. 평균은 친다 이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한줄 원리를 이야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머리는 원리를. 좋은 게 없다. 탈모란 무엇인가를 마지막 남은 좋은 그나마 좋게 해석해줄 여지마저도 속설이다. 뭐 이 얘긴데 사실. 그러니까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쁠 가능성이 적다. 정력의 그러니까 차원에서 조금 정력이 그러니까 제 말은 좋다는 게 아니라 정력의 차원에서 안전하다. 대머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뭐냐면 탈모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탈모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테스토스테론 이게 남성 호르몬인데 호르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은 모든 남성의 몸에서 다 나오는데 다 분비가 되는데 남자가 다 탈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탈모가 아니라고 해서 여성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한 물질이 있어요 몸에. 남성 호르몬이 5알파 환원 효소를 만나면 DHT 이게 변형 테스토스테론인데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DHT가 됩니다. DHA랑 뭐가 다른 거야? DHA랑 많이 다르겠죠. DHA는, DHA는 몸에 좋은 거고 DHT는 탈모인들의 적입니다. 순간적으로 DHA 생각나서 그 우유에 타서 먹는. DHT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머리를 빠지게 하는 거예요. 네, 요게 탈모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DHT를 생성하는 그거를 네. 아직도 현대의학으로 제어하거나 하는 거 아직 개발이 안 됐다 이거죠? 개발이 됐죠. 됐어요? 예. 상용화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다 이제 사회동포 만국 개발. 아니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박차를 가고 계시지 않을까요? 긴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많은 약들을 다 써봤고요. 네.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는 그 약도 있고요. DHT를 억제하는 약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또 부작용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알파 환원 효소가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모 유전자라는 거는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의 머리를 숨푹숨푹 빠뜨려야지 이런 의지를 가진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신체적 조합이 하필이면 머리를 좀 빠지는 결과로 부도가 되는, 나타나는 그런 신체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 탈모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그런 거죠. 5알파 환원 효소 DHT 모든 남자들한테 다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사람의 모근만 DHT에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예. 그게 있는 건데 버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DHT량이 저보다 아마 적겠죠. 그런 확률도 있겠죠. 그러면 양이 적어지는 것 자체가 유전인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유전의 보통 탈모가 유전이니까. 예, 그것도 이제 유전의 영향이 있죠.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뭐 정말 엄정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소팔메토가 전립선 치료제죠. 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의 성적 기관이죠.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한다는 거는 DHT를 억제하는 거예요. 5알파 환원 요소를. 왜냐하면 5알파 환원 요소는 증폭제예요. 남성 호르몬을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화제입니다. 호르몬 강화제예요. 몸에서 분비가 되는. 그러니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라고 하는 거는 업그레이드 슈퍼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성을 더 마초적인 남자로 만들어주죠. 생물학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그러니까 전립선이 딱 여기까지만 커져야 되는데 이 슈퍼 테스토스테론이 과다 분비가 되니까 과분비되니까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처럼. 그러게나 말입니다. 어떤 느낌의 농담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팔메토를 가지고 전립선 치료를 하죠. 소팔메토가 탈모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그 소팔메토를 예. 전립선 비대증은 없는데 예.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도 복용을 하나요? 이게 마치 심장 치료제 그 비아그라를 심장인 걸로 알고 심장이에요? 있어요. 네. 그거였다가 지금 정력제로 쓰는 것처럼. 부작용이 우연히 발견했더니. 아니 그 외국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탈모에 좋은 뭐 약초, 음식 쭉 나오거든요. 거기 소팔메토 들어가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 사람이 썼을 때 다른 부작용이 없는가? 소팔메토로 만든 약은 모르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소팔메토 그 허브 상태 있죠. 자연적인 허브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효과도 그만큼 미미하겠죠. 약으로 이렇게 응축된 게 아니니까
얼만큼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느냐의 문제일 텐데 허브 정도로 먹어서는 택도 없다. 그래도 먹죠. 조금이라도 덜 빠지려고. 그 작은 택이 필요하니까. 이게 어떤 장사 아이템일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 소팔메토 햇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파이메트 첨가된 생수. 아니 이게 일타쌍피인 전립선 비대증과 탈모라면 이게 중년에 특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전립선 관계된 걸로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소팔메토 밥을 잠깐만요. 지어주라 청취자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팔메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팔메토 하면 그 제약회에서 나온 약을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거 생각해요. 네, 저도요. 소팔메토라고 하는 허브로 만든 음. 약일 뿐이에요. 그 그런 게 원래 자연재료 이름인가요? 예, 소팔메토는 뭐예요? 원래 그 풀 자연 이름? 예. 나뭇잎 같은 거예요. 나뭇잎. 예, 그 이름이에요. 밥 지을 때 넣으면 돼. 그러니까 차 끓여 먹고 그쵸. 밥 짓고 엄마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꾸준히 탈모, 전립선 비대증을 소팔- 예방해주마. 아빠한테도 좋고 애한테도 좋고 소팔메토 햇반 도시락 죄송합니다. 예, 제 표정이 좀 안 좋아졌나 봐요. 네.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이해를 돕는 쉬운 설명이에요. 남성 호르몬을 연료라고 쳐요. 근데 이 연료를 연소를 하고 나면 매연이 나오잖아요. 자동차라고 생각을 네네. 하면 이 매연을 DHT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근과 모공은 이 DHT라고 하는 매연에 허걱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개념 정리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DHT는 매연이다. 그럼 최종 결론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모든 약과 처치와 방법 중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뭐 일본에서 CCA도 그 회사 있죠. 네네. 그 미용 회사. 그 회사에서 뭐 획기적인 탈모 치료제를 뭐 치료 방법을 개발하나 만에 이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뉴스가 됩니다. 저는 탈모 걱정 이제 끝. 이 뉴스를 15년 동안 봐왔거든요. 제 이름이 홍대선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야, 너 이름 기가 막힌다. 대선에 누구한테 투표할 거야? 이딴 걸 농담으로 제가 대선 때마다 들어요. 마치 움베르토 에코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항상 자기는 인터뷰만 하면 에코의 메아리. 그래서 에코 오브 에코 영어로 치면 그러면 그 기자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전화가 온대요. 기사 잘 헤드라인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헤드라인 칭찬받으려고. 불을 죽을 것 에코는 같은데. 그 짓을 항상 나가는 거예요. 항상. 에코의 메아리. 저는 그 뉴스를 탈모 고민 이제 끝. 1년에도 그런 게 한 8번 나와요. 기적의 탈모 치료죠. 또 나와.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가 1년에 몇 번씩 저는 한 15년을 그걸 봤어요. 그래서 기적의 탈모 치료제 나왔다. 이 뉴스를 보면 저는 그냥 심드렁 하거든요. 이번엔 또 어떤 부작용에 의해 어떻게 상용화가 실패할까 이런 걸 하면서 보는데 전화 와요. 친구한테. 대선아, 네 고민이 끝났대. 이러면서 술 마실 때 친구들이 야 맞다. 대선아, 너 그 얘기 들었어? 야 너 한 3년만 있으면 탈모 고민이 끝난대. 이러면은 그러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이러면 또 친구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래? 이게 제 태도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안무랑궁의 세계니까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사람들의 관심, 뭐 역량 집중 이런 게 좀 등한시되는 곳이라 마치 이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된 게 여기에 아이폰이나 뭐 이런 거 만들 것 같은 사람들이 다 그쪽에 가 이 있잖아요.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 탈모 게 치료 아닌가. 제가 1년에도 몇 번씩 그 뉴스를 봐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스위스, 북유럽 이런 그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인데 이게 요즘으로 치면 이제 IT에 비하면 그렇다라는 얘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해 예를 들어 스포츠가 한번 유행이 타면 뭐 축구가 한번 붐이 네. 일으면 그 피지컬이 뛰어난 유망주들이 축구로 몰리고 그렇죠, 그러면 왜 그 해 또 왜 야구나 다른 스포츠가 좀 비리비리하잖아요. 네네. 어쨌든 태어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천재들도 한정돼 있는데. 한정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산업군에서 이런 천재들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IT 아니면 월가에가 있고 네네.
아니면 저기 뭐 이렇게 정부에 가 사실은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었을 역량을 가진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역량이 그쪽에 만약에 가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안모랑굼의 세계다 보니까 이게 등한시됐다는 느낌이 여기서 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만약에 되게 공론화되고 나에겐 관심이 없지만 예를 들어 에이즈처럼 나에게도 올 공포이고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이다. 이래가지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을 한다면 거기에 만약에 이 천재들이 역량이 집중됐다면 이거 진작에 나왔지 않았을까? 저는 좀 반대예요. 아 그래요? 예, 그건 힘들다고 봐요. 탈모는 일종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탈모인들은 결혼 때까지 버티자 뭐 이런 마인드로 살거든요. 이게 뭐냐면 혹은 사기 아직 남아있는 결혼인가요, 아직 남아있는 여자는 무슨 제 말이요. 아직 남아있는 모발과 시간을 즐기자, 누리자, 즐긴다기보다는 이런 느낌이지. 빠질 머리는 빠져요. 꼬마 신랑이 예. 이래서 그래서 일지 제가 말도 좋은 가만히 있어봐. 모습이. 제가 말도 빠질 머리는 빠지요라고 이상하게 말끝이 이상하게 됐는데 빠질 머리는 빠집니다. 그러나 빠질 때까지 어떻게 버틸까? 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머리를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탈모 치료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는 일회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유전자의 문제까지 가야. 그렇죠. 예. 제가 호구여서 알거든요. 너무나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필요도 천재들을 이끌지만 엄청난 자본도 천재들을 이끌잖아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서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지금 여태까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그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사실 뭐 키 작은 사람 키 크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캠페인의 영역인 거잖아요. 둘 다죠. 사실 억지로라도 키 크게 해서 우리 모두 그 아름답게 그런 솔루션이 개발됐다 치더라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 다. 그러니까 머리가 빠질 수 있고 근데 그러니까 또 우리가 캠페인도 하는 자연스럽게 거고요. 보자. 저는 캠페인도 하고 싶고 실제 이제 탈모인들 중에 탈모가 처음이신 분들 1년차, 2년차, 3년차 지금 새내기 한참 탈모인들. 지금 한참 두피 클리닉 다니면서 구자 노릇하고 있는 분들 있죠. 호구이신 분들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요령이나 이런 거 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머리 감는 법, 머리를 잘 말리는 법, 그런 게 다 빗질 있어요? 요령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알려드릴 수 있고 어디 가서 호구짓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호구가 덜 되는가, 혹은 안 되는가. 호구가 되더라도 알고 하자. 네, 호구가 되더라도 알고 호구가 되는 법, 이런 것들 무궁무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2부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